안녕하세요 대공고 친구들. 저는 국일학원에서 대공고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정찬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서 학교의 기출 문제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미리 좀 알려주고 국어 시험 대비를 할 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학교의 기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슬기로운 학교생활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시면 학교의 기본적인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가 아니면 수행평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놓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진짜 선배들이 학교 시험에서 좀 어려워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준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공고 학교생활, 그러니까 국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전년도 기준인데 대공고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 국어 같은 경우에 일단은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좀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같이 좀 노력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부분이라고 봐주면 될 거고, 대거는 작년에는 350명 정도, 근데 이게 초반에 34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350명 정도로 인원이 좀 늘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등급별 퍼센트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모든 학교마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350명이니까 1등급까지 35등까지, 그 다음 2컵 같은 경우에는 약 120명까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죠. 올해도 전교 인원수에 비례해서 등급이 나뉘어질 거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거는 공통국어 같은 경우에 자,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이 이루어졌고요. 자, 평균은 82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이 평균이 지금 중간, 기말, 그다음 수행까지 합산한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공고가 좀 특이한 게 보시면 알겠지만 성취도, 분포, 비율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거는 성취도가 특별하게 막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국어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느냐, 이게 점수로 그냥 따졌을 때 90, 80 이런 식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80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평가까지 합산을 했는데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점수의 변별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주면 될 거고, 점수가 0.1, 0.2 뭐 이런 걸 가지고도 등급이 나뉘어질 수 있는 학교라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학교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교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대건의 경우에는 특이하죠. 해냄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쓰는데 교과서 내용을 빼지 않고 모두 시험범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과 진도도 조정을 하는 게 없이 그냥 1단원부터 쭉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특정 시험의 문법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정 시험이 기말고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학기, 2학기 동일하다라고 봐주면 될 거고, 25년 기준으로는 담당쌤이 좀 달라지셔서 문제 내용이 좀 다르게 출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수능형 문제를 출제를 하셨던 분이 다시 2학년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1학년 경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근데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시는지를 알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잘 듣고 와서 우리 이런 걸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고의 가장 큰 특징, 전년도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가 60%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실수를 해서 점수를 깎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서 점수를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평이하기 때문에 등급 컷 같은 경우에도 90점대에서 1등급 컷,
결정이 된다라고 봐주면 되고 90점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90점대 중반에서 1등급 컷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공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직전에 이루어졌던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범위를 뽑아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얘는 전체가 다 들어간 학교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문항수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비중은 굉장히 작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좀 약한지를 파악을 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모의고사 분석을 미리 하고 가시면 좀 더 편안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23년까지는 대거도 문법을 굉장히 강조해서 진행을 했던 학교였는데 24년부터 문법을 너무 쉽게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내용이 시험의 변별력이 거의 없는 학교. 그래서 문법은 프린트를 주시긴 하지만 오히려 그 프린트 내용이 교과서의 내용보다 더 쉽게 제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과서 내용이 나타나 있는 문법만 좀 확인을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법을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검 같은 경우에는 이 문법을 준비를 할 때 범위가 하나에 몰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좀 준비를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어렵긴 하겠지만 이걸 좀 해두어야 점수에서 좋은 걸 맞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좀 특이한 거 뒤에 설명을 할 텐데 1번부터 7번까지는 다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얘는 교과서 앞에 있는 단원의 길잡이라든가 기본적인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의 갈래별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암기해서 푸는 문제여서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되는데 의외로 여기서 틀려갖고는 점수를 깎은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실수가 나타나지 않게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공고 수행평가 작년은 60%가 출제가 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60점 만점. 자, 1, 2학기 모두 기본적으로 도서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뭘 쓰도록 하느냐, 서평을 쓰는 걸로 제시가 되는데 서평 쓰기 자체는 2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되는 사전 평가서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매주 책을 읽고 쓰는 독서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각 그러니까 식점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개요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개요 작성이 20점, 그 다음에 서평을 쓰는 게 20점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1학기는 글자 수가 2100자 정도라 서평 쓰기가 거의 다 만점을 받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다 보니 2학기에서는 이걸 좀 다양화시키시긴 했습니다. 사전평가서, 토론, 그 다음에 토론 일지 작성 그러니까 좀 달라졌죠. 토론하고 토론 일지를 작성을 한다는 점. 그리고 독서 일지를 20점 했고 서평 쓰기 마찬가지 20점이 들어갔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1학기 때 2100자를 썼던 게 2학기 때는 2700자를 작성하는 걸로 글자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2700자가 50분 내에 2700자를 쓰는 거라 아이들 말로는 머릿속에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쓸 때 미리 먼저 써보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만약에 2700자 이렇게 주어졌다면 솔직히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서평이 어떤 내용인지를 미리 인지를 하시고 이것들을 미리 한번 써보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원고지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2700자를 다 작성을 하시면 수행평가는 거의 만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도 출제 경향을 보시면 보이시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뭐예요? 많아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전체가 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됐습니다. 문항수도 30문제가 출제가 돼서 많은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5문제는 문학의 갈래 특징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6번, 7번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인 개념에서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화라든가 화법, 그 다음에 담화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자, 문학 문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얘가
교과서 안에 있는 지문만 나온 게 아니라 모의고사와 연계해서 모의고사 지문과 엮어서 문제를 좀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변별력을 두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준비를 하고 갔으면 그나마 좀 나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모의고사 지문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그냥 따로 출제를 한 게 아니라 문제를 엮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의 각각의 공통점이라든가 내용상 동일한 부분, 다른 부분, 비교, 대조가 되지 않았다면 좀 문제를 어렵게 풀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모의고사 연계 문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원에서 다뤘던 부교재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다뤘는지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 있을 거고, 보기와의 감상 문제, 이런 걸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데, 보기에 기본적으로 작가라든가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고 감상하는 문제가 꼭 출제되는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19번 문제부터 여기가 킬러 문제였었어요. 얘를 모의고사의 지문과 연결을 시켰는데 모의고사 중에서 문학이 아니라 독서 지문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독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걸 문학과 연결시켜 문제를 풀지 못하게끔 그렇게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가 45문제, 그중에 독서 지문, 문학 지문 합쳐서 거의 30문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가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대부분 다 변별력을 가져서 인물의 태도라든가 감상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문제를 출제를 했고, 자, AI 생성형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대본고의 특징적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에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오고 이걸 교과서 지문과 연결시켜서 정답을 찾게끔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독서 지문과 문학 지문이 연결됐을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대거는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 뭐가 많이 출제가 되느냐, 화가, 다른 말로 바꾸면 미술 또는 예술 작품과의 연계라고 하는 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예술 작품 그림을 주고 밑에다가 비평을 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보시고 내용을 읽고 비교 감상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거의가 다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읽고 문제 풀고 교과서 내용 확인하고 다른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기존에 2학년 문제가 내려왔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 좀 바뀔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전년도 문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시험 대비를 꼼꼼히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준비를 하면서 좀 외부 지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교과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전에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좋은 성적을 좀 얻고 대본고에 잘 적응을 해서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를 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 받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좀 잘 따라오셔서 저와 함께 좋은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